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주말 오전, 공덕동을 찾았습니다. 공덕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입니다. 동시에 매우 매력적인 주거지역이기도 합니다. 공덕동은 여느 1급지와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포 전성시대를 입증하면서 그 입지를 증명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덕동에 분포한 아파트와 교통, 학군, 업무시설을 통틀어 넓은 시각으로 공덕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덕동이라고 지칭하는 지역은 공덕역의 북단을 가리킵니다. 즉, 백범로의 북쪽에 위치한 이 광활한 구역이 공덕동입니다. 그 옆의 신공덕동 역시 행정동은 다르지만 법정동은 같습니다. 공덕동에는 정말 많은 레미안 단지가 있습니다. 기름만큼은 아니어도 일종의 레미안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죠. 신공덕동 레미안과 공덕 레미안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엄밀한 분류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단지들은 대체로 비슷한 성격을 공유합니다. 1차에서 5차로 갈수록 신식입니다. 공덕 삼성 1차 아파트는 1999년식, 공덕 삼성 레미안 5차 아파트는 2011년에 지어졌으니 2000년대의 시간 동안 공덕 레미안이 건설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할 아파트는 신공덕 레미안 1차 아파트, 공덕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 공덕 삼성 레미안 5차 아파트입니다. 2000년 8월에 완공된 신공덕동 레미안 1차 아파트는 공덕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역과 가깝다는 것은 지하철을 더 빨리 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덕에서는 경사가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덕역에서 멀어질수록 경사가 심해지거든요. 25년 11월 18억 9천으로 실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4월만 하더라도 16억에 거래되었는데 2억이나 오른 셈입니다. 용적률 287%의 빽빽한 단지로 834세대, 레미안 단지 중 가장 세대수가 많습니다. 공덕 레미안 시리즈를 보는 분들에게 가장 무난한 단지로 구축이지만 관리가 잘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레미안 4차입니다. 597세대에 2005년 완공된 단지로 특징은 낮은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용적률 199%와 건폐율 15%로 레미안 시리즈 중 유일하게 재건축 사업성이 뚜렷합니다. 25평이 15억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지가 니은자로 긴 모습인데 앞동은 공덕역과 가까워 경사가 완만하고 뒷동은 막힘이 없어 좋은 뷰가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5차 아파트는 레미안 시리즈 중 가장 어립니다. 2011년의 15년차 아파트로 794세대가 거주합니다. 34평형이 최근 23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상승세입니다. 25년 3월 17억 8천에서 9월 22억 5천의 평균 가격을 기록했으며 이는 26.4% 상승한 수치입니다. 신축 아파트인 만큼 가장 컨디션이 좋으며 개별 난방, 지하주차장 연결에 이점이 있습니다. 아이언 뉴타운 1호 단지로 동마포의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이자 마포의 성공시대를 쓴 대표주자입니다. 분양 당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보다 높은 분양가를 자랑한 웰메이드 단지였으며 그럼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인 마포의 대장 아파트이자 앞으로도 그 헤리티지를 유지할 아파트입니다. 참고로 아이파크도 함께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195세대의 소규모 단지이긴 하지만 2013년의 신축입니다. 주변 레미안 2차의 30평대와 비교해보면 실거래가가 비슷합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전 공덕 아이파크로 마음이 조금 기울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많은 오피스텔이 공덕역 주변에 분포해 있습니다. 신형, 현대 하이엔, 직장인이 많은 만큼 오피스텔 수요도 꾸준합니다. 공덕 자체의 업무지구뿐 아니라 광화문과 여의도에 직장을 두고 있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공덕역에는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갑니다. 5호선, 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 향후 신안산선까지 개통할 예정이니 5개의 지하철이 지납니다. 공덕역의 지하철 입지가 좋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고 빠르게 서울 도심 간을 연결합니다. 공덕역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환승 편의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4개의 지하철 노선이 매우 계획적으로 설계되고 시공되어 환승 길이가 짧습니다. 조금 길게 느껴지는 구간이 공항철도와 5호선인데 이 정도 시간이면 매우 양호하죠. 홍대 입구역과 서울역을 비교해본다면 공덕역의 공항철도 환승 편의는 대단히 높습니다. 공덕동은 교통의 요지답게 서울을 대표하는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마포대로입니다.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이어지며 과거부터 마포의 포구와 수도 한양을 잇는 주요한 도로였습니다. 워낙 이동량이 많은 구역이지만 마포대로의 광활한 10차선이 혼잡도를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만리제로입니다.
이 도로는 공덕 오거리와 서울역을 연결합니다. 서울역은 많은 지하철과 GTX가 지날 뿐 아니라 지방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기차의 시작점과 종착점입니다. 따라서 서울역과 연결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과 연결된다는 말과도 같으며 그 가교 역할을 만리제로가 하고 있습니다. 백범로입니다. 신촌 로터리에서 출발해 대흥역을 거쳐 삼각지까지 연결됩니다. 젊음의 신촌, 학구열의 대흥, 용산 삼각지를 잇는 도로로 공덕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공덕 오거리의 이 도로들을 살펴보면 공덕역의 지향점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포대로를 통해 광화문과 여의도 업무지구로 연결되고 만리제로를 통해 서울역과 백범로를 통해 학원가 그리고 미래의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이어집니다. 대흥역 학원가가 유명합니다. 생각하는 황소, 이강학원 등 유명한 학원 브랜드가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동마포가 대규모 재개발로 아파트촌으로 변모하면서 이들의 학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학원가가 성장했습니다. 공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어느 아파트에 살듯 만리제로와 마포대로라는 큰 도로를 지나야 한다는 것, 주변이 빌라와 직장인 상권으로 이루어져 다소 번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덕시장은 운치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시장이지만 역세권 개발로 곧 유효기간을 다합니다. 자명이 없어질 것 같은 공간을 없어지기 이전에 찾는 경험이 정말 값집니다. 직장인 상권인 만큼 노포 감성의 술집이 많습니다. 저는 주말에 갔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평일 저녁에는 사람이 많겠죠. 효성 해링턴 스퀘어는 경의선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지어진 상업시설입니다. 철도를 지하화한 공간에 지어진 만큼 왠지 철도가 지나갔을 때 그 옆에 있을 것 같은 노후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과거의 흔적은 과거 경의선 철길을 연상시킵니다. 신형 지회과 포스트타워 사이 위치한 공간을 주목합니다. 이 놀고 있는 땅을 시민단체에게 기간부로 임대하였으나 그들은 이곳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지하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공간이 민간으로 환원됩니다. 그때 충분한 계획과 법적인 절차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이 공간에서 배웁니다. S-OIL, 효성 같은 대기업 본사가 위치합니다. S-OIL 건물이 사실상 공덕 업무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업무시설은 아니지만 마포 롯데캐슬도 금박을 두른 외양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스타트업 육성공간 프로투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등도 분포합니다. 공공기관으로는 서울 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위치합니다. 마포경찰서도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습니다. 대기업 직원, 스타트업 직원, 공기업 직원, 그리고 법관, 검찰, 경찰 고위직 공무원이 공덕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일자리도 많은데 더 넓게 본다면 여의도와 광화문의 업무지구도 가깝습니다. 용산도 가깝고 디지털 미디어시티도 가깝습니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의 핵심적인 업무지구 그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덕은 직주 근접의 타이틀로 상징성이 있으며 양질의 주거시설이 그 수요를 무섭게 흡수합니다.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즉 서울과 지방의 격차로 흔히 언급되는 것이 상급 종합병원의 유무입니다. 공덕동은 서울의 우수한 병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신촌 세브란스, 강북 삼성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을 10분 전후로 주파할 수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언제 가든 쾌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홍대처럼 사람이 번잡하지도 않아서 그 차분하고 한산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경의선 마포 구간을 지하화한 후 상부 공간을 공원화한 것으로 도시재생의 우수 사례로 꼽힙니다. 동마포의 단점으로 흔히 언급되곤 하는 것이 경사입니다. 애우개역의 애우개가 작은 고개를 의미하고 만리제의 제가 고개를 의미합니다. 즉, 과거부터 언덕이 가팔렀던 곳입니다. 아현과 공덕이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하며 경사는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마레프처럼 영리한 평탄화로 경사의 아픔을 최소화한 준신축, 신축 아파트가 있는 반면 지은 지 20여 년이 지나 기술적, 비용적 한계로 경사의 숙제를 마치지 못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따라서 역에서부터 아파트 동까지 여러 차례 걸어다니며 그 경사를 체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덕역에서부터 멀수록 쌍용산 근린공원, 효창공원에 가까울수록 경사가 심합니다. 따라서 마포대로 서편을 기준으로 공덕 삼성아파트가, 동편을 기준으로는 신공덕 레미안 1차 아파트가 경사가 가장 적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아파트, 동일수록 경사가 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가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빌라촌이 재개발이 되어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 단지가 시세를 리딩합니다. 그리고 그 가파른 시세 상승이 구축 아파트와 키 맞추기를 유발하여 레미안 시리즈도 덩달아 가격이 오릅니다. 마자이의 성공이 곧 레미안의 성공이 되는 이유입니다. 용적률도 그리 험악하지 않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노려볼 만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높은 대지 지분의 측면에서도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대표되는 용산시대의 도래는 공덕의 위상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입니다. 주변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예산이 문제지 이곳 공덕 레미안 시리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광화문, 여의도, 용산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병원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직장인들에게 공덕은 최고의 직주 근접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포대로 동편, 서편과 달리 빌라가 많습니다. 만리제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낡은 빌라들이 많습니다. 서울역 센트럴 자이를 임장 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같은 만리제로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역들은 각자 재개발을 준비 중인데 마자일이 좋은 선례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으로는 그 빌라 세대들이 아파트로만 구성된 지역에 비해서 어수선함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원한다면 신공덕동보다 마레프 등 신축 아파트와 연담화된 공덕동을 레미안 3, 4, 5차를 추천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경사가 싫다면 공덕역과 가까운 레미안 1차, 재건축 호재를 노린다면 용적률이 낮은 4차, 신축 레미안을 원한다면 레미안 5차와 아이파크를 추천드립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신도시 느낌을 좋아한다면 3차와 4차, 5차가 정답입니다. 이것으로 공덕동 임장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